아주 오랜 옛날 찬란한 빛을 머금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누구보다 비극적인 운명을 짊어진 어린 왕이 있었답니다. 그 소녀는 아직 세상의 이치를 다 알기에는 너무도 어렸지만 거대한 책임과 함께 왕좌라는 무거운 자리에 앉게 되었죠. 모두가 부러워했을 그 왕관 뒤편에는 아무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깊고 어두운 슬픔과 비밀이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심연처럼 어린 왕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와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지독한 어둠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과연 이 어둠은 순수했던 한 소년의 영혼을 어떻게 잠식해 나갔으며 결국 조선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어떤 파멸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미스터리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 합니다. 왕위에 오른 소년은 처음에는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의지를 보였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을 테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어머니에 대한 슬픈 기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 기억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어요. 마치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처럼 깊은 상실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의에 대한 울분이 응어리져 있었답니다. 어린 마음에 새겨진 그 지울 수 없는 상흔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졌고 점차 복수심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죠. 사랑받아야 할 어린 시절, 왕궁의 엄숙함 속에서 그는 홀로 고뇌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위험 있는 왕의 모습을 갖추려 애썼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던 거죠. 주변의 신하들은 어린 왕의 이런 복잡한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감히 다가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왕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그의 마음속 어둠은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마치 혼자만의 깊은 우물에 갇힌 것처럼 그는 자신을 옥죄는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어머니에 대한 그 슬픈 비밀은 왕의 눈을 가리고 그의 귀를 막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복수의 메아리로 들리고 모든 풍경이 그 비극적인 과거를 상기시키는 듯 했을 겁니다. 왕좌에 앉은 소녀는 더 이상 순수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차가운 심장을 가진 존재로 변모하고 있었죠. 권력의 정점에 선 그의 손에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힘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왜곡된 열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열망이 진정한 치유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본질, 인간 내면의 어둠, 그리고 슬픔이 광기로 변질될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죠. 왕이 된 소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 인간의 고통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은 어디였는지 말입니다. 그의 눈물과 분노가 뒤섞인 삶은 한 시대를 뒤흔들었고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만들었죠.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며 권력의 그림자가 만들어낸 한 왕의 비극적인 서막을 열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 복수심에 사로잡힌 한 소년이 차가운 심장을 품고 왕좌에 오르는 비극적인 서막을 열어보았죠. 이제 우리는 그가 걸어간 파멸의 길을 조금 더 깊이 따라가 볼까 합니다. 과연 권력의 정점에서 그가 마주한 진실은 무엇이었으며 그 진실이 어떻게 한 나라를 피바람으로 물들였을까요? 마침내 소년은 온 백성이 우러러보는 영광스러운 왕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어깨 위에는 찬란한 왕관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알 수 없는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고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한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겉으로는 위엄 있는 왕의 옷을 입었지만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따뜻한 품을 갈망하는 소년의 그것과 다름없었죠. 어머니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은 어린 왕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그를 늘 외롭게 만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왕이 아닌 그저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소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순수했던 소년왕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어떤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을까요? 아직은 불안하고 여린 모습이었지만 이미 역사의 소용돌이는 그를 향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밤 고요한 궁궐의 깊은 곳에서 왕은 우연히 감춰진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봉인이 풀리듯 비밀스러운 상자 속에서 발견된 낡은 기록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그의 어머니가 단순한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권력 다툼 속에서 비극적으로 폐위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잔혹한 진실 말입니다. 그 순간 왕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고 눈동자는 마치 거친 파도가 일렁이듯 흔들렸을 겁니다. 밤늦도록 홀로 그 기록들을 붙들고 괴로워하던 왕의 얼굴에는 슬픔을 넘어선 분노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그의 눈빛은 이제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비로소 잔혹한 현실과 만나 거대한 폭풍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죠. 억울하게 희생된 어머니의 그림자가 이제 왕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섬뜩한 복수심의 씨앗을 싹 틔우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 그 감춰진 진실이 왕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복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타올랐습니다. 왕은 더 이상 순수했던 소년이 아니었죠. 분노에 찬 그의 눈에는 오직 어머니의 원한을 갚겠다는 일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는 갑자년, 피바람 부는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른바 갑자사화였죠. 왕은 어머니의 폐위와 죽음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찾아내 무자비한 숙청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심지어는 무오사화에 연루된 자들까지 다시 들춰내어 잔혹하게 처벌했으니 궁궐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고 공포에 질린 신하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권 강화를 명분 삼아 시작된 이 피의 복수는 결국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며 왕의 얼굴에 섬뜩한 광기의 그림자를 드리웠죠. 밤하늘을 가르던 칼날의 번뜩임처럼 왕의 마음속 어둠은 이제 온 나라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의 광기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온통 피바람에 휩싸였고 그의 눈은 점점 더 어둠에 잠겨갔죠. 어머니를 향한 슬픈 기억은 이제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욕망이라는 괴물을 끝없이 키워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그는 오직 자신의 쾌락과 복수심만을 좇았습니다. 궁궐 안은 매일 밤 흥청망청한 잔치로 번쩍였지만 그 밖은 굶주림과 탄식으로 가득했죠. 호화로운 연회장 한가운데서 왕은 홀로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떤 공허함과 섬뜩함이 스며 있었을까요? 마치 가면을 쓴 듯 그의 표정은 진정한 기쁨을 잃은 채였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먹을 것을 찾아 떠돌고 차가운 길바닥에서 쓰러져 갔지만 왕의 귀에는 그들의 절규 대신 광대들의 요란한 웃음소리와 기생들의 노랫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왕은 그들을 그저 자신의 유흥을 위한 도구로 여겼을 뿐입니다. 심지어 얼로마저 굳게 다치니
감히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자는 가차없이 숙청당했으니 신하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고 충원은 더 이상 궁궐 안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왕은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점점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이제 왕좌를 넘어 온 나라를 집어삼킬 듯이 거대하고 섬뜩해졌습니다. 백성들과 신하들 모두에게 버림받고 고립된 왕의 모습은 그야말로 폭군 그 자체였죠. 궁궐의 문은 굳게 닫혔고 그 안에서 왕은 자신만의 어두운 세계에 갇혀 절망과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절망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답답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거대한 폭발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죠. 폭정에 지친 신하들과 분노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닫혔던 궁궐의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리고 중종반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이 왕의 거처를 덮쳤습니다. 반정군의 함성이 궁궐을 뒤흔들었고 한때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왕은 결국 왕좌에서 끌려 내려오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왕좌에서 끌려 내려오는 그의 모습은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초라하고 비참한 한 인간의 모습이었죠.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사라지는 왕의 운명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텅 빈 궁궐을 뒤로하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닌 폐위된 군주로서 역사의 뒤향일로 쓸쓸히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걸음은 권력의 허망함과 한 인간의 비극적인 파멸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한때 찬란하게 빛났던 왕관은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쇠붙이에 불과했고 그의 손에 쥐어졌던 절대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비극은 결국 스스로가 쌓아 올린 어둠 속에서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그의 비극은 결국 스스로가 쌓아 올린 어둠 속에서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꽁꽁 닫혔던 궁궐의 문이 다시 열리고 왕좌에서 끌려 내려온 연상훈의 발걸음은 더 이상 위험 있는 왕의 것이 아니었죠. 한때 모든 것을 호령하던 그의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초라한 폐위된 군주의 모습으로 그는 정든 도성을 뒤로하고 쓸쓸히 유배지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화려했던 왕관은 벗겨지고 만백성의 존경은 비난과 원망으로 변했으니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유배지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쌓아 올린 공포와 고립의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홀로 외롭게 서 있던 그가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진정으로 홀로 남겨진 것이죠. 텅 빈 궁궐을 뒤로하고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져가는 그의 마지막 발걸음은 권력의 허망함과 한 인간의 비극적인 파멸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한때 찬란하게 빛났던 왕관은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쇠붙이에 불과했고 그의 손에 쥐어졌던 절대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으니 말입니다. 그의 파멸은 단순히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 대한 상처와 막연한 그리움이 복수심이라는 지독한 독으로 변하고 그 독이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비극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왕이 된 소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했던 그 어둠, 그것이 결국 찬란했던 왕좌를 피바람으로 물들이고 자신마저 집어삼킨 것이죠. 권력의 단맛에 취해 백성을 외면하고 주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귀 닫았던 그의 선택들이 하나하나 쌓여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파멸로 이끌었으니 참으로 허망하고 안타까운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왕,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쓸쓸히 사라져간 연상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줍니다. 한 인간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처와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한 개인뿐 아니라 한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연산군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과도한 권력욕과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 얼마나 큰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지 똑똑히 보게 됩니다. 역사는 단순한 예시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살아갈 지혜를 전해주는 소중한 스승과도 같죠. 그의 이야기는 권력이라는 거대한 힘을 다루는 자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인간 본연의 어두운 그림자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찬란한 왕좌 뒤에 숨겨진 그림자, 그 그림자에 갇히지 않기 위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연산군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권력은 때론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오지만 그 유혹에 사로잡히는 순간 자신뿐 아니라 모두에게 비극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연산군의 비극적인 파멸에서 어떤 깊은 지혜를 얻고 또 다른 역사의 아픔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연산군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권력의 무게를 짊어졌던 다른 왕의 이야기를 통해 왕관의 또 다른 얼굴과 그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인간의 면모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